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오늘 밤 여러분이 평온하게 잠든 사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은 시장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이 남은 8시간에서 12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기록하는 순간에도 은은 온스당 86달러에서 89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카고 상품거래소나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소위 종이 가격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몇 시간 뒤 아시아 시장이 문을 열면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할 확률은 제가 분석한 데이터상 85%에 달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나 다음 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나 허황된 추측이 아니며 지난 10년 동안 예측이 틀렸던 열성적인 투자자의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과관계이며 수학적인 결론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축적된 시장의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늘 밤이 운명의 시간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호화폐가 미래의 해답이라고 믿었던 분들에게 2026년의 비트코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다룰 주제와는 다른 별개의 이야기이므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5000년 인류 역사 동안 화폐로 사용되어 온 금속, 바로 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조용히 축적하고 있는 바로 그 금속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이든 사람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간에 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이들이 모든 것을 잃어가는 혼란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필터를 뚫고 이 진실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권력층과 중앙은행 그리고 국부 펀드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86달러에서 89달러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이 온스당 100달러 미만으로 은을 구매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 한계선을 넘어서면 다시는 이 가격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내려가야 하며, 하나가 가치를 잃으면 다른 하나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이론이 아니라 가치 보존의 법칙이라는 경제적 물리학입니다. 그 두 가지 힘은 바로 법정 화폐와 실물 자산입니다. 미국 달러는 대표적인 법정 화폐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약속 외에는 그 어떤 실질적인 담보도 없다는 뜻입니다. 달러 그 자체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화면 속의 디지털 숫자나 종이에 불과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점은 달러는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들이 원할 때마다 제한 없이 버튼 하나로 시스템에 새로운 달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버튼을 아주 많이 눌러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며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미국은 100일마다 1조 달러의 빚을 새로 추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쪼개면 매일 100억 달러, 매 시간 4억, 1600만 달러에 해당하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매분마다 미국 부채는 700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조 달러를 시스템에 추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달러 하나하나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수학입니다. 만약 시스템에 100달러가 있고 달러 하나로 사과 1개를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100달러를 더 찍어냈지만 사과의 개수는 그대로라면 이제 달러 하나로는 사과 0.5개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며 화폐 가치의 하락이자 구매력의 사망 선고입니다. 달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킬 만큼
급격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이고 필연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달러는 구매력의 약 30%를 잃었습니다. 2020년에 100달러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130달러를 줘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급여가 그대로라면 은행 잔고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거대한 힘입니다.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무한히 돈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힘이 떨어지면 반대편에 있는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5,000년 동안 화폐로 사용해온 최후의 보루입니다. 실물 자산은 법정 화폐가 가지지 못한 세 가지 핵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희소성입니다. 금과 은은 인쇄기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정된 양만 존재하며 이를 땅속에서 캐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희소성이 내재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둘째는 불멸성입니다. 종이 화폐는 불에 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는 해킹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원자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의 은 한 온스는 만년 전에도 같은 은이었으며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없는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금과 은은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서기 1800년에 미국 달러를 가져가거나 1950년에 비트코인을 가져간다면 아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겠지만 은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됩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사라질 때 그 잃어버린 가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치는 파괴되지 않고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종이 화폐에서 빠져나간 가치는 실물 자산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달러가 대규모로 급격하게 가치를 잃어가면서 그 에너지가 금과 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2024년 초 온스당 1,800달러에서 현재 4,18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54%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 역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4년 초 20달러였던 은은 2025년 7월에 30달러를 넘겼고 같은 해 12월에는 70달러에 도달했으며 현재는 86달러에서 89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은은 마침내 100달러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일단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시장의 심리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되고 대중의 소외 공포가 극에 달하며 2026년 2분기까지 은 가격은 온스당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향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밤이 바로 그 운명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아시아 시장이 은 가격을 100달러 위로 밀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주 동안 응축되어 온 여러 힘이 동시에 폭발하는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의 평범한 투자자든 혹은 거대 자산가인 이영희 씨든 상관없이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권의 종이 가격은 86달러에서 89달러를 가리키고 있지만 어제 마감된 상하이 황금 거래소의 실물 가격은 93달러 2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 간에 4달러에서 7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 여러분이 서구권 매체를 통해 보고 있는 가격은 실물 금속의 뒷받침이 없는 가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물 인도가 필수적인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9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지금도 상승 중입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와 중동의 국부 펀드들은 현재의 가격에서 실물 은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권의 종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 그들은 실물 가격이 이미 93달러인 상황에서 90달러 미만의 종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며 95달러와 98달러를 지나 마침내 100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은 가격이 세 자릿수에 진입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은이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며 이는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유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망하던 개인 투자자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장으로 달려올 것이고 추세의 확인을 기다리던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 또한 유입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벌어질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해 중국의 체계적인 자산 축적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중국은 금융 시스템에 약 47조 위안, 즉 6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실물 원자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이나 채권 혹은 부동산이 아니라 금과 은, 그리고 구리와 석유 같은 인쇄할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가 붕괴하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기술적 지표가 무엇을 말하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매일같이 이 자산들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입니다.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과 자원전쟁 속에서 실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만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을 가진 국가만이 첨단 무기와 전자제품,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은이 없는 국가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86달러에서도 75달러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100달러가 넘어도 계속해서 은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려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세 번째 거대한 힘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은 광산의 연간 생산량은 약 8억 5천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산에서 1년 동안 캐낼 수 있는 은의 총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자제품, 그리고 배터리와 의료 장비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수요만 해도 연간 6억 온스에 달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서버 구축과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에서 소비되는 은은 한 번 사용되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더불어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실물 금속을 사들이는 투자 수요는 현재 연간 3억 5천만 온스에서 4억 온스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즉, 6억 온스의 산업용 수요와 4억 온스의 투자 수요를 합치면 연간 10억 온스의 수요가 발생하지만 공급은 8억 5천만 온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매년 1억 5천만 온스라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 폭등하여 수요를 억제하거나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광산을 찾아내어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7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여기에 각국 정부의 전략적 비축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연간 2억 온스가량의 은을 독점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부 또한 전략 광산물 확보를 위해 75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은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용과 투자용, 그리고 정부 비축용 수요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수요는 11억 온스를 훌쩍 넘어서게 되며 이는 연간 2억 5천만 온스에서 3억 온스에 달하는 재앙적인 수준의 공급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가격이 수학적으로 정당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네 번째 힘인 종이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은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런던 금시장 연합회는 소위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시스템 위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실물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종이 계약서를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실물은 한 온스당 발행된 종이 계약서는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500장에 이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대 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즉 금고에 들어있는 실물은 한 온스를 두고 250명의 계약자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투자자가 현금으로만 정산하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산업계에서 실제 은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국가 단위의 매집이 시작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최근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런던 시장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들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실물 인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은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물 은을 직접 확인하고 가져가겠다는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종이로만 이루어진 가상의 거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심지어 실물 거래가 원칙인 상하이 황금 거래소에서조차 최근 64톤의 인도 요청에 대해 단일 톤만을 인도할 수 있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가 계약된 실물 금속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종이 계약서가 실제 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실물은의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반면 종이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할 것입니다. 현재 상하이의 실물 가격과 서구권의 종이 가격 사이에 발생한 거대한 격차는 이 두 시장이 완전히 결별했음을 알리는 전주곡이며 결국 종이 가격이 실물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이 오늘 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젤 3 규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다섯 번째 결정적인 힘입니다. 새로운 은행 규제안에 따라 전 세계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실물 금속을 직접 보유하거나 아니면 종이로 된 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해야만 합니다. 실물 없이 은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발행했던 무분별한 매도 계약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이 계약서를 통해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왔던 대형 은행들은 이제 막대한 자본금을 쌓거나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시장에서 은을 되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은행들이 매도했던 포지션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 물량은 무려 44억 온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 세계 은 광산에서 5년 넘게 생산해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매수 압력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은행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사야만 하는 강제적인 매수인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과 아시아 시장의 강력한 실물 수요, 그리고 중국의 체계적인 축적과 구조적인 공급 부족, 여기에 바젤 3 규제로 인한 은행들의 강제 매수까지 이 다섯 가지 힘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에 86달러에서 89달러 사이의 현재 가격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이며 오늘 밤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 이 모든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100달러라는 역사적인 저항선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6시이자 아시아의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는 약 8시간 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트레이더들은 금요일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구권의 조작된 가격이 아닌 93달러가 넘는 상하이의 실물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을 넣을 것이며 국부 펀드와 산업용 구매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은 95달러와 97달러를 순식간에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00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깬 서구권 투자자들은 은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며 경제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은을 외면했던 대중들이 뒤늦게 시장으로 몰려들며 발생하는 2차 매수세는 가격을 120달러와 130달러까지 순식간에 밀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 패턴과 시장 메커니즘, 그리고 현재 결집하고 있는 여러 힘을 바탕으로 오늘 밤 100달러 돌파 가능성을 8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령 며칠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시적 조정이 있더라도 도착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은은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와 200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단 100달러를 넘어서서 그 가격이 지지선으로 굳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80달러대의 가격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은은 죽은 자산에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 서사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물 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산을 굳건히 지키시길 권합니다. 온스당 100달러나 120달러에서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가치 분석에 따르면 은의 공정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200달러 이상에서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은을 사고 팔아 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라 달러라는 시스템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이 혼란스러운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던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비트코인이 미래의 해답이며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리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현재의 국제 정세 흐름을 분석해 볼 때 2026년은 비트코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실패했다거나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상징하는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성은 매우 혁신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세계는 국가 권력이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려 드는 극도의 권위주의와 민족주의가 팽배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특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경제적 주도권을 놓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본 통제가 강화되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파편화의 시대에 비트코인은 정부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자산 보존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한 달 사이에 6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곤두박질 치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치 보존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반면 은은 지난 5,000년 동안 인류의 화폐로 군림해 왔습니다. 정부는 은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도 이미 막대한 양의 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은 산업과 국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태양광 패널, 그리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은이 없으면 현대 문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을 함부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은은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디지털 코드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원자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고 공급망이 붕괴하는 시대에는 비트보다는 아톰, 즉 실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2026년에 비트코인보다 은을 선호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리가 아니겠지만 저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지정학적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경제적 대전환기에서 승자는 결국 실물 자산을 손에 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97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과 지역 통화 블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과거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된 자산이나 금융기관의 약속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역사적 격변기를 겪으신 우리 조상들이 왜 그토록 금과 은을 소중히 여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제방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엄청난 양의 가치가 실물 자산이라는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아시아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격의 폭등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금융 시스템이 죽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100달러라는 숫자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일단 그 선을 넘어서면 사람들의 인식은 은은 안전한 자산이며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품이라는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월요일 아침, 뉴욕과 런던의 투자자들이 잠에서 깨어 모니터를 확인했을 땐 가격이 이미 $100를 넘어서 있다면 그들이 느낄 당혹감과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은을 무시해왔던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들의 항의 전화를 받게 될 것이고 뒤늦게라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물 은은 씨가 마른 상태일 것이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이 모두 확신을 가질 때 행동하면 이미 늦습니다. 확실함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미국 달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이 있으며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법칙은 국가의 위상보다 엄격합니다. 무한히 돈을 찍어내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순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36조 달러의 부채는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부채의 실질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성실하게 저축하고 달러를 보유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오늘 살 수 있는 물건과 5년 뒤에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차가운 수학적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치가 증발하는 종이 화폐를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금속으로 바꾸는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방어 기제입니다. 은 한 온스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은 한 온스입니다. 전기를 전도하는 성질도 아름다운 광택도 희소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 은 한 온스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개수일 뿐입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어갈수록 은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 시장이 문을 열기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은행의 전산망과 국부펀드의 매수 주문들은 실행 버튼이 눌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접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서 은 가격을 확인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미 기차는 떠난 뒤일 것입니다. 정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정보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오직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보를 접한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은 고작 8시간 남짓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문을 열고 전 세계가 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전에 내려야 할 결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현재 온스당 86달러에서 89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는 은을 보며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온스당 83달러까지 잠시 눌림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 즉 영리한 투자자들은 결코 확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신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동의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는 이미 가격이 110달러나 120달러를 넘어선 뒤일 것입니다. 확실함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불확실성 속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를 쌓는 핵심 원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을 구매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종이에 적힌 약속이 아닌 손에 콩 수 있는 실물은을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SLV와 같은 은 상장 지수펀드나 선물 계약, 그리고 옵션과 같은 종이 은 자산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이 시장은 실제 실물은보다 수백 배나 많은 가짜 계약서가 발행되어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실제 은이 부족해지고 거래소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실물 은을 내어주는 대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현금 정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물 은은 온스당 150달러에 거래되는데 여러분의 종이 계약서는 100달러에 강제 청산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코인이나 바 혹은 할당된 보관소에 보관된 실물은만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온전히 보존해 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나 그저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건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무조건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제시한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종가와 상하이 황금 거래소의 종가 차이를 검색해 보십시오. 중국의 은수입 데이터와 비축 현황을 조사해 보십시오. 1월 12일부터 시행된 바젤 3 규제가 은행의 자본 요구 사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편성한 75억 달러의 예산안을 찾아보십시오. 이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단지 흩어져 있는 이 점들을 연결하여 여러분께 거대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부의 전송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금융적 청구권에서 물리적 실체로, 그리고 약속에서 사물로 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평생 노력이 담긴 저축액이 증발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때 종이 돈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렸던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부를 수십 배로 증폭시켰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그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사실이 경제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한한 발행은 필연적으로 가치 파괴를 불러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온 가격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제가 드린 이 경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12시간 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있었고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계 초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8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세상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조언입니다.